일단 그 22조 포인트 1의 용어 정의부터 보시면 여기는 사실 크게 내용에 중요한 부분은 없는데 한 가지만 보시면 이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게 전분야 일분야 가지고 맨날 장난치거든요. 근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만 되지 전부는 안 됩니다. 이 페이지 22쪽에 포인트 1번에 지금 그 빨강색으로 전부 X라고 쳐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전부는 안 돼요. 일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일부인데 그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그 재량적 대상 지역하고 의무적 대상 지역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잠깐 다시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그냥 여기 화면을 보세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여기 있죠. 여긴 전부예요. 여기에 대해선 전부를 지정해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전부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한 곳은 어디냐면 그냥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럼 일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부인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재량적이나 의무적 대상 지역 우리가 앞에 외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인데 이거는 일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이런 말은 괜찮아요. 근데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일부고 다른 거는 전부여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일부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가 안 된다는 게 항상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만 전부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빨간 글씨 보시면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했지. 이거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려면 기반시설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지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다 합쳐놓은 거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포인트 2번 보시면은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걸치는 경우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결정한다고 했고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거는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공청회를 생략을 할 수 없고 타당성 검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이거 타당성도 맨날 나오는데 타당성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왜냐면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상위계획과 확인한다는 건데 상위계획이 지금 없는데 광역도시계획보다 상위계획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없고 밑에 재협의 권고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둘이서 그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장하고 군수가 확인을 했는데 둘이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도지사 너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도지사가 야 나 바쁘니까 니네 다시 해봐 라고 하는 재협의 권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너네들이 협의해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할 수 있고 국장이 시도지사한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단독만 가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하고 군수가 둘 다 야 우리들이 진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재협의 권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공동으로 요청할 때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요청할 때는 야 다시 얘기해봐 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나 도지사는 직접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일단 포인트 3번은 기존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서 넘어가고요. 포인트 4번 도시공원 관리계획 보시면 용산기지가 있는데 이거 주민의 입안 제한 용산기지 그때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한번 보면 도시공원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네 가지인데 용산기지거든요. 근데 용산기지가 뭐냐를 봤더니 용이 이제 네 번째 거예요. 용도지구 중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 등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말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산업도 산이 뭐냐라고 했더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이거는 이제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의 설치인데
얘만 5분의 4 이상 동의해요. 그래서 이것도 동의 요건이 맨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5분의 4 이상 동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그래서 용산기지 보시면 기만 5분의 4 이상 동의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안 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가끔 나오거든요.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이 입안을 했잖아요. 입안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45일 안에 무조건 답변을 해줘야 돼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반영 여부 통보는 30일 안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안한 사람한테 당연히 제안을 했으니까 야 그럼 비용은 너가 내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는 했으니까 별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용산기지. 그러니까 5분의 4 이상 동의하는 게 누구라고요? 기반시설.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그다음에 포인트 5번은 무조건 진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 기초조사 등의 생략 가능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여기 이거 말고도 또 더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밑에 보시면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바꿔서 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결정하는 순간 이미 그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할 때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사실은 굳이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보시면은 다 그런 내용이고요. 3번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쩌고 4번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쩌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쩌고죠. 얘도.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도 그거를 설정할 때 이미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쩌고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도 있으면은 생략할 수 있다. 까지 일단 외우시면 되고 근데 밑에 보시면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일단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했으면 굳이 다시 할 필요 없다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주상공 같은 경우는 이미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이미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미 다른 건물도 버텼으니까 이것도 이제 버틸 수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미 토지 적성 평가를 합니다. 근데 네 번째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쩌고 하면은 우리가 다 세 개 다 생략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입안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입안을 할 때에는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걸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쩌고 해서 다 생략할 수 없는 게 입안하는 경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밑에 5번째 개발 제한 구역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외우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둘 중 하나가 나와요. 셋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골라라. 그럼 5개 지문 주고 하나만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껴놓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외우셔야 되고 용도지역 같은 경우도 가끔 나와서 보시면 뭘 외우셔야 되냐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은 당연히 중국 지정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기초과정 때부터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 공유수면의 같으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유수면이라는 게 공유수면을 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립을 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땅이랑 공유수면이랑 용도지역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지정을 안 해도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어떤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을 했는데 이게 옆에 인근 있는 용도지역하고 종류가 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르거나 혹은 옆에 뭐라고 하냐면 걸쳐있거나 이웃한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면 결정하고 지정을 해야 되고 같으면 지정을 안 하고 의제가 되는 겁니다.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외워야 되는데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도시지역과 연접을 하면 도시지역으로 의제를 합니다. 왜냐면 항만구역 같은 경우는 되게 활발하게 상업활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하고 옆에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와 수력발전소를 보시면 얘는 도시지역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겠죠. 농공단지랑 수력발전소는 도시지역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특히나 농공단지라고 느끼면 뭔가 우리가 도시지역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의제가 되고요. 근데 이건 그래서 오히려 많이 안 나오고, 보전산지는 농림지역도 되고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됩니다. 둘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죠.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이걸 문제에서는 농림지역만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위에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농이니까 농림지역이 좀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밑에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농림지역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된다. 그 다음에 미세분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은 보전산지, 그러니까 이거는 미세분지역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미세분지역은 무조건 보전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 같은 경우도 미지정되면 어쩌고 보전이죠. 그 다음에 미세분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지역은 보전, 관리지역 같은 경우도 보전이죠. 그래서 보전으로 만약에 뭔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보전자 들어간 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고 옆에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 있거든요. 이 건축 제한도 외우셔야 되는데 이건 지금 외우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심화과정 가서 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의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거 하잖아요. 556657. 네. 이거는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5566579887.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험지 받자마자 이거 써놓거든요. 받자마자 그냥 이거 써놨어요. 556657 이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뭔가 숫자가 다 문제를 풀고 나서 딱 하려고 하면은 뭔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것부터 써놓고, 왜냐면 이거는 진짜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해놓으시고. 근데 저는 이거 뭘 틀렸었냐면은 이거 밑에 있죠. 건폐율 특별규정, 용적률 특별규정 있잖아요. 이게 두 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쓸 때 이거 옆에 것만 쓰지 마시고 이 밑에 특별규정도 쓰세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60, 뭐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 40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화과정 가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이거는 어쨌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오히려 이거 위에보다는 밑에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험 봤을 때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 다음 포인트 9번 용도지구. 이것도 진짜 좀 헷갈리는데 용도지구 세분에서 그 경관지구 이것도 진짜 그냥 몇 번 들으면 외울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경관지구 안에서 자연지구, 시가지, 특화, 보호지구 안에서 역사, 그 다음 중요시설물, 생태계. 근데 이거는 몇 번 듣다 보면은 딱 보면은 약간 한 번도 안 들어본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여러 번 들으시고 뭔가 이렇게 딱 시간 내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경관지구는 자연시가지, 특화,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그 다음 생태계,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그 다음 특정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취약지구는 자연집단,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이렇게. 근데 복합용도지구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안마시설소, 관람장, 그 다음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 동물병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그럴 수 있는데 동물병원 일단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장례시설도 건축할 수가 없고요. 일반 공업지역에 특히나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공업지역에는 아파트가 지을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노유자 시설 지을 수 없거든요. 노유자 시설이라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유치원 이런 것들 지을 수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이나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건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난 고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거고요.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맨 앞에 첫 장 체계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 빨강색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난 밑에 용도구역 포인트 10번 보겠습니다. 이거 개도시 수입. 개도시 수입이 일단 뭔지도 아셔야 되고, 이거 누가 지정하는지 앞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었죠, 체계도에. 그래서 그거 외울 때 외우시는 거니까 더 외우실 건 없어요. 그냥 그것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가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보셔야 되는데, 시가 조정구역 같은 경우는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는 거고, 시가 유보기간을 외우셔야 돼요. 시가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리고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무조건 실효하는 거죠. 다음날은 외우실 필요 없죠. 어차피 무조건 우리 실효는 다음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도 의견 회신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고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입니다. 1km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11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2번에 매수 청구도 우리 봤었죠.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이고 매수 기한은 2년 안에 해야 되고 공지법 준용한다고 했고 공지법 특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채권을 발행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매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3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채권을 할 수 있다 그랬고, 만약 매수 거부를 당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다음 지방의회 해제 권고는 10년 미집행이 되거나 90일 이내 해제 권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거나 만약에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마다 다시 얘기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온 거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도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부분도 보시면 앞에서 안 했던 것만 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 자체가 안 나온 건 아닌데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외우셔야 돼요. 허가 규모 보시면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032, 관농이 이거 외우라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보전자 들어가면 뭐예요? 5천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만입니다. 그래서 032, 관농이는 이제 3만이고 나머지 보전자 들어가면 다 5천이고 그 외에는 1만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 밑에 포인트 15번에 성장관리 방안은 안 하셨죠? 성장관리 방안은 심화과정 때 하는데 어쨌든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16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우리가 둘이 비교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발계수 있잖아요. 유발계수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저는 틀렸거든요.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이종시설, 종교시설, 일종시설, 그 다음 숙박시설, 의료시설, 단독 공동, 그 다음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이 순서대로 유발계수가 높은 거에서 작은 거 순서대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외우냐면 위관이가 종일 숙회면 병원 간다라고 외워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기억 안 났어요 저는. 이게 이제 기반시설 유발계수라고 해서 순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걸 이렇게 그 위에 박스에 주고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 중에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순서대로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면 맞추는 거니까 이거 외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시개발법이죠. 오늘 범위가 그 도정법까지인가요? 주택법 초기 처음까지.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러면 못해도 건축법까지 끝내야 되죠. 도시개발법부터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물만 가져올게요. 하루에 5시간씩 하세요?
5시간씩 아니요.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루에 어떻게 되나? 5시간씩 해야 문제까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먼저 그걸 다 보고 강의를 저번 주에는 그냥 이렇게 우선 다 듣고 문제를 저 금요일날 목요일날 그냥 날을 잡아서 풀었어요. 하루 종일. 인간 풀 시간이 없어서 네. 미치겠다.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바로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적어보니까. 네. 저는 문제 푸는 시간 되게 많이 네,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기본 5시간씩 해야 문제까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내려고. 복습은 꿈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학개론이기 택도 없이. 학개론이기도 마음에 걸리는데 그걸 못해. 책을 이렇게 문제집 펴볼 엄두가 안 나서 학교 문제 풀어봐야 돼. 자꾸 아들이 막 은근히 아빠를 엄마 공부 다 했어. 너무 일이 많아. 하루 근무하는 거지. 응. 다른 문제도 다 풀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소리 못해서 미치겠어. 지금 아니, 피드백 받아야 되는데 그래. 문제를 손도 못 대가지고 이건 뭐 피드백은 무슨. 그래서 저 월요일 엄청 고민했잖아요. 문제를 취소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도 못 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오늘 문제풀이 하시는 거예요? 피드백 해주신다고 오늘 풀어오라고 그랬는데 못 풀어와서. 지금. 네, 아니 이게 자꾸 밑에 가라앉더라고요. 아 유모차. 유모차여가지고. 밤에 녹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이제 너무 많이 진짜 막 쉰 상태에서 녹음을 하니까 막 듣는데 짜증나니까 내 거 듣는데. 네. 그래도 되게 녹음하시는 건 다 들으시나 봐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